네, 매일 준마렐라의 도전을 가득 채워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성금 씨 오셨습니다. 네, 김장을 하면 보쌈이 필요하고요. 준마렐라가 되려면 남편이 필요한데 남편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재테크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준비가 안 됐네요. 아이고, 저런.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그래도 밝은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 김장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김장 일단 처음 먹는 얘기 만들면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 김장을 다 만든 것보다도 네.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주워 먹는 게 더 아하,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 양념을 이렇게 싸가지고. 아, 그럼요. 네, 보쌈도 먹고. 아우, 네, 침 아우, 많이 생기시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 주실 김성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판단 김성원입니다. 오늘도 준마렐라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올해 김장 비용이 일단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준마렐라 분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비법들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재테크 비법인가요?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 비용이 좀 올랐잖아요. 네. 오르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그 폭이가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체감은 사실 좀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장 비용을 사실 이 준마렐라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게 생활 비용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긴 하지만 네. 좀 오버되는 금액들은 어디서 받으시냐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자녀들한테 징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사회초년생인데요. 그래서 네. 이제 2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재테크 준비해봤습니다. 네, 20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네. 자, 뭐 20대 자녀를 두신 준마렐라 분들도 잘 들어두셨다가 얘 하나 김장하는데 돈 좀 보태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여성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테니까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20대 사회 초년생 하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금 씨의 20대 사회 초년생 때는 어땠나요? 저의 네. 20대 초의 사회 초년생 때는요. 한마디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쵸? 네. 네, 이게 뭐 있어야 뭐죠. 아니,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고, 예, 뭐 벌리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밥값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저런. 백화점 시식코너 가서 네. 끼니를 때웠던 적이 있어요. 네. 눈물 나네요. 갑자기 눈물 젖은. 그게 바로 사회초년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뭐 시식 코너에서 눈물에 뭐 식사를 때우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막 방송 시작했을 때는 사실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이제 정장 같은 것도 학생 때는 잘 안 입다가 필요하죠. 의상비 들어가죠. 뭐 메이크업 비용 들어가죠. 헤어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지 않았나. 내가 돈을 과연 모으긴 모았었나 싶은데 저희 두 사람 오늘 반성해야겠죠. 네. 어떤가요, 팀장님? 근데 실제로 이제 20대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를 안내한다는 것들이 사람들 입에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 실제로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IMF 이후로 이제 재테크에 대한 열풍들이 좀 불기 시작했고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하게 사회초년생 또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연령대별로 인한 재테크라는 맞아요. 단어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의 어떤 재테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재테크라기보다 30대와 40대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20대는 이제 그런 거죠. 자신한테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예. 자신이 꿈꾸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적금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재테크로 수익을 불리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 반드시 30, 4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좋다. 네, 좋죠. 네. 성금 씨랑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못 모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우울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우리를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지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20대 우리 너무 아련한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 얼마 그러면 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 네. 학창 시절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대 사회에 딱 나와서 뭐가 제일 먼저 바뀌던가요? 일단은 돈이 일단 매달 들어오긴 하잖아요. 꼬박꼬박. 그렇죠. 월급이 네. 생긴다는 거. 월급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황금 씨는 또 뭐가 다른가요? 용돈이 끊겼어요. 용돈이 끊기는 네. 두 가지입니다. 큰 변화네요. 예, 왜냐면 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루트가 바뀌는 거죠. 이때는 떼 쓰고 또 청소 좀 하고 그쵸. 울고 보채면 주시던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끊죠. 응. 예, 끊어야 하고요. 매정하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끊는 것은 정상입니다. 끊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기던 돈이 이제 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렇죠.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죠. 이제 남에게 나의 노동을 대가로 이제 그렇죠. 돈을 받게 되는 예.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때 정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그 용돈은 공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일간을 내가 정말 열심히 그 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피땀이 서려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받아서 쓸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돈마저도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돈이었는데 그때는 체감이 안 되다가 이제 내가 정말 상사로부터 야단도 받고 눈물 섞인 커피를 타서 제공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돈은 정말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래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100만 원이 되건 1000만 원이 되건 뭐 50만 원이 되건 10만 원이 되건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첫 월급을 타기 시작한 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근데도 이게 막 들어오니까 막 설레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성훈 씨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성금 씨. 들어오는 게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알바했을 때 1,400원일 때였어요, 시급이. 그러면 엊그제 아니잖아요. 한참 됐는데요? 엊그제입니다. 엊그제입니다. 할 때 네. 1,400원이었을 텐데 한 달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30몇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돈 갖고 다 했던 기억이. 그럼요. 네. 맞아요. 납니다. 엊그제니까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여서 네. 가능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네. 월급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월급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실제로 우리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을 하셔서 알고 계시던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고 계시던지 간에 그 월급을 쪼개는데 되게 익숙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월급이 딱 들어오면 네. 생활비 지출해야 될 거 빼고 그다음에 집안의 대소사유 집행해야 될 돈 빼고 여기 적금할 거 빼고 관리비 빼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20대 분들은 사실 그걸 엄마가 주말에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건 봤지만 본 적도 사실 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은 잘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냐면 25일이나 20일이나 뭐 말일에 월급이 들어와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뭐 머리를 한다거나 네. 그 옷을 산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의 가격을 보고 먼저 사두고 카드는 후결제니까 먼저 사두고 월급이 나가면 그 카드값 결제하고 나면 이제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빈곤의 악순환의 첫 걸음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만 바꾸셔서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 월급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항목별로 통장을 쪼개놓는 것들이 되게 소위 말하는 뭐 통장 쪼개기라는 이름으로 네.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그 백을 갖고 싶은데 네. 마이너스인 카드를 먼저 집행을 하고 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몇 달을 모아서 간다는 게 전략으로 뭐 어머님 용돈 드릴 거 빼고 네. 그다음에 자기 생활비 해야 될 거 빼고 네. 그다음에 저축해야 될 거 빼고 그리고 가방을 사야 될 돈 또 좀 빼고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빼라는 그렇죠. 얘기시죠. 예.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그렇게 쪼개려면. 근데 그렇게 이게 굉장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게요.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돈을 모으다 보면요. 백보다 더 좋은 곳에 돈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비성에 돈을 쓰는 것이 모을 때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부모님들이 익혔던 거를 그렇죠.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가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인 면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네.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의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주인공들이 들고 다니는 백도 네. 명품이잖아요. 그 불우한 환경에 자라고 있는 그 주인공은 항상 명품을 또 입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야 뭐 이제 광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그게 우리 생활로 오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뭐 직장 생활 하는데 저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나 저 정도 써야 되지 않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상당히 네. 위험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예로 이제 카페벤의 효과라고 하죠. 네. 네. 1,000원짜리 김밥을 먹더라도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하는 이 이상한 트렌드에 적응하게 되는 것들이 통장을 쪼개서 돈을 모으다 보면 아 이건 아닌갑다를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준마렐라였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는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바를 시작하면서 30얼마를 벌을 때 통장을 쪼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통장 한 5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여행 가고 뭐 친구들 술 먹을 통장, 뭘 통장 이렇게 만들어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잔액이 0이었어요. 그 쌓여야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통장 쪼개기 그 다음은 뭡니까? 통장을 쪼개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10만 원에 1% 이자를 더 드릴게요. 그리고 1억에 0.1% 이자를 더 해줄게요. 그러면 네. 어느 게 더 유리하죠? 10만 원에 1%? 인가? 1억에 0.1%. 아. 숫자는 돈이 네. 커지니까 그렇죠. 0.1%가 낮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네. 이제는 뭐 이름을 논해도 될 것 같은데 CMA 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CMA 통장이 굉장히 처음에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의 보통 통장에 이미 너무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네. 또 보통 통장에 돈을 잔액들을 좀 놔두어도 한 달이 지나도 0.12%밖에 이자가 안 붙어요. 거의 네. 없다고 봐야죠. 없는 23원 거죠. 묻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23원. 여기에 아주 획기적인 통장이 나타난 거예요. 네. 하루를 맡겨도 연리 4% 어간에서 나눠서 체류에 있는 만큼의 이자를 지급합니다가 맞아요. CME 통장이 이어서 은행이 이제 예금에 보통 통장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CME 통장이 바로 이것이야 하고 열기를 쫙 일으켰는데요. 아주 선풍적이었죠. 우리 단점도 있겠죠. 네.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10억에 0.1%, 1억에 0.1%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어떤 마케팅을 쓰고 있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뭐냐면 은행도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고객은 잘해주고 그닥 유리하지 않은 고객은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죠? 제가 갑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돈 맡겼는데 제가 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왜냐하면 아주 현명한 을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CME 통장을 써서 내 잔고 남아있는 거 10만 원, 20만 원에 4% 이자를 붙이는 것보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한 놈만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한 은행, 네. 내 주거래 은행을 딱 하나를 선정해 두시고 그 은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고 싶은 은행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주거래 고객 포인트 산정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포인트 산정해서 쭉 돌리면 네네. 대출을 활용할 때 0.12% 이자를 빼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우물만 파야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금이나 적금에 1, 2% 이자 붙이는 것보다 은행을 우리가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신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하나를 정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처음 이제 그 급여 통장 만들었을 때 그 은행을 지금까지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만들어줬나 봐요. 엊그제 네. 얘기시잖아요. 엊그제 네.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별로 오래 안 됐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여 관리해서 통장을 쪼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면 또 가장 먼저 하는 게 신용카드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가 급여를 받는 곳이 생기니까 신용카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 분명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용카드가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네. 이제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카드도 발전을 하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첫째는 자기 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가진 만큼의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연말에 13번째 월급을 받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13번째 월급이 있어요?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쓰셨고 저는 네. 체크카드 썼으면 네. 전 돌려받을 게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네요. 현금보다 훨씬 더 신용카드가 유리하고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체크카드가 유리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또 역시 어디요? 주거래 은행 걸 만들어서 네.
이것도 하나의 줄기에서 계속 쪼개져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체크카드 엄청 사용하거든요.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를 너무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은행에서 통장을 그 요즘 인터넷 통장으로 바꾸라고 더 이상 찍히는 공간이 없다고 그 정도 이렇게 체크카드 많이 쓰는 분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신용 등급에 관해서 있잖아요. 그거 네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럼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간 아마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그 20대 초년생들을 위한 재테크 안내한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네. 가장 유능한 컨텐츠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20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등급 관리입니다. 신용평점 관리요. 이제 그때부터 신용 등급이 네, 생기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럼 우리 네. 이제 A와 B를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전혀 신용카드와 남의 돈 쓰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은행 거래, 신용카드는 어쨌든 부채 거래를 전혀 하지 않은 A와 그리고 많이는 하지 않지만 따박따박 신용 거래를 했던 B와 누가 신용평점이 더 좋을까요? 전 이거 압니다. B입니다, B. 왜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전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잘 갚는구나, 이런. 답은 맞았고요. 네. 원인은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A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돈을 빌리지 않았고 거래가 예.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B는 분명히 활용할 때 활용하고 집행 딱딱 하고 있기 때문에 B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돼가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B가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어. 근데 이걸 활용해 본다면 자기 신용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연체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쳐다볼 때요. 저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 네. 생활에 꼭 필요한 돈들을 연체하신 분들이에요. 생활에 꼭 조금 필요한 게을러서 연체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네. 휴대폰 요금이요. 휴대폰 요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죠. 그리고 뭐 그런 신용거래 중에서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건 오히려 좀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나 가장 실수하는 건 휴대폰 요금이에요. 예. 근데 휴대폰 요금 10,000원을 못 낼 정도로 살고 있나면 신용평점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따박따박 거래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금융업계에서 저를 보면 저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네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랭킹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의 랭킹. 네, 오늘의 랭킹이요. 네. 아주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재테크하는 이유. 왜냐면 왜 하지?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이제 또박또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네. 그 이유. 글쎄 뭐 여자분들이라면 시집가게에서 남자분들도 20대부터요? 네, 결혼해야죠.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까 미리 좀 오! 준비하는 거. 있나요? 있어요. 있군요. 제가 4위부터 발표해 보도록 네. 할게요. 4위는요. 야, 요거 참 학자금 대출이 아직 해결 안 돼서. 이건 좀 씁쓸하네요, 진짜. 그럼요. 이게 10년 갚는다면서요. 그게 졸업하고 10년을 갚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사회 나오자마자 이미 나는 빚쟁이잖아요. 네. 빚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슬프네요. 어쨌든 빨리 갚아야죠. 네, 이런 건 네. 부모님들이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자, 3위입니다. 당장 목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쵸? 재테크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네. 말이에요. 20대 초년생들이 뭐 그렇죠. 당장 목돈 쓸 일 거의 없죠. 백 사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없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거고요. 자, 2위는요. 아까 서진 씨가 얘기했듯이 결혼 자금 모아놔야 시집 갈 수 있으니까. 2위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20대 초년생 때부터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결혼에 진짜 수저 2벌 갖고 딱 들어가셨다는데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죠. 맞아요. 여자들도 무슨 키 있어야 1억 된다고 결혼 하던데요.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네. 우리 사회 초년생들 힘드네요. 좀 빨리 모아야겠어요. 네. 자, 1위입니다. 재테크하는 이유. 재테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본적인데 1위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테크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것은 맞는데요.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20대가 재테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노력을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초등학교 6학년생한테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어떤 펀드를 하면 좋아요 하고 온 거예요. 오. 굉장히 당돌하네요. 근데 당돌함에도 아주 기승전결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6학년이고 어리니까 빨리 시작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펀드를 하면 좋은가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요. 네. 지금 재테크를 위해서 당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스포츠카를 사주는 회사에 대접받고 갈 수 있는 길이 더 빠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네. 맹목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재테크를 하는 이유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월급 관리하는 것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유돈이 생겨서 재테크를 해야 되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초년생들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수익을 내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만 몇 가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자존감과 자립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뭐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강보험 정도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3번째 월급을 받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카드와 함께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과 저축, 개인연금 저축과 개인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어머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새로 분양받는 주택을 사게 될지 아니면 네. 기존의 주택을 들어가게 될지는 잘 모르나 유리한 주택 관련 청약 상품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시대니까 그렇죠. 투자 상품, 간접 투자 상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펀드가 되겠죠. 네. 는 수익이 나든 안 되든 반드시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네, 20대 때부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말알라는 특히나 좀 여성분들에게 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품들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개인연금 저축, 그 주택 관련 상품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늘 접하셔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사회 초년생 특히 여성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간접 투자나 직접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은 이제 많이 학습 효과가 일어났어요. 네. 뭐냐면 물어볼 곳이 생겼어요.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것은 일단 아니라는 걸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요. 네. 네. 은행사에 가셔서 소위 말하는 창구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네. 어떤 내가 학습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고 거기다 물어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근데 직접 투자 상품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종목 투자, 삼성전자가 좋아요. 물어볼 곳이 없죠. 예, 포스코가 좋아요. 네. 물어볼 거 사실 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매 시기와 환매 시기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개는 실패한 분들이 난 다시는 주식 안 해. 그 주식을 다시 하느니 차라리 고스톱을 칠 거야. 이런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상품은 상장지수 펀드, 소위 말하는 ETF라는 겁니다. ETF요. 예,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좀 안내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예. 세트다. 네, 삼성전자가 100만 원 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만 원을 투자하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샀어요. 네. 사서 그걸 2만 원 단위로 다 쪼개놨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KB금융지주도 있고 네. 각 개별의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2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과 동일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요. 예. 없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 평가도 날로 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주식시장은 어쨌든 성장하고 우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인덱스 펀드가 아닌 직접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와 연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장지수 펀드 정도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투자해볼 만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높은 수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약간의 간접 투자자 보니까. 장점은 은행 금리보다는 유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직접 투자긴 한데 비교적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자, 이 상장지수 펀드는 종목 자체가 사실 좀 덜 위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더 덜 위험하게 한다면 네. 내가 10만 원이 딱 사고 수익률을 계속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행 가서 적금한다는 정신으로요. 매달 25일 월급 날리면 10만 원씩 산다는 개념이면 네. 매달 그 종목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
적립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름하야 뭐 스스로 하는 적립식 투자가 되겠죠. 예, 스스로 하는 적립식 펀드 정도로 이름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적립식으로 쭉 해두면 설사 가격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하면 보유하는 수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가격만큼 오르지 않아도 반드시 수익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해볼 만한 재테크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성우 씨 오늘 시간 유익했죠? 어땠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증권회사 달려가가지고요. 아, 정말요? 네, ETF 한 3개 사려고요. 맞습니다. 자, 20대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지만요. 사실 이제 많은 돈이 없고 조금씩 이제 비자금을 늘려가려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재테크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오늘 당장 은행으로 좀 달려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수요일 시간에는요. 20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모든 여성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준마렐라의 도전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